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결국 실적과 수급으로 요약이 됩니다. 앙드레 코슬라니 같은 경우는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다소 피상적인 표현이고요. 실적과 수급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가가 된다 안 된다 논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빠르면 초중반서부터는 우상향으로 커다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월 6일서부터 6월 4일까지 증거사 보고서들입니다.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6월 4일자 보고서가 왕이 돌아온다는 주제로 제목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좀 센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생각하고 좀 많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참고로 지금 증권사별로 최근 증권사별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36조였습니다. 35조 9,900억 정도 되니까 대략 한 36조에서 50조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주가는 이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영업이익을 50조 2천억 정도 제시했고요.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52조, 52조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이 이제 49조, 이베스트증권도 52조를 제시했고요. 메리츠증권이 좀 제일 낮습니다. 48조 정도. 그리고 이제 유젠투자증권도 대략 한 50조 정도 제시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52조를 제시했는데 여기 5월 24일 날 신한투자증권에서 47조를 제시했는데 지금 이제 6월 4일자 보고서에서는 47조에서 50조 2천억으로 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왕이 돌아온다. 이 보고서를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다른 것들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5월 25일자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보면은 변화의 시대, 변화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1월 11일 날 최고점을 찍었죠. 장중 최고점이 96,800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D램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투자증권 6월 4일자 보고서 왕이 돌아온다. 자, 일단 그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이 한 11조 3천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FM 가이드 기준에서 한 10조 한 3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11조대를 넘어간다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디램 가격하고 이제 낸드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그 1분기 때는 이제 오스틴 공장 그 화재 정전 사태로 인해서 일단 그 매출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기저 효과 감안해서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그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견조한 세트 수요 지속 등이 실적 호조 이유다. 자, 그런 내용이고, 2분기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선방을 했죠. 1분기 때 안 좋았으니까 6조 한 3천억 정도로 지금 그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한 88% 정도가 이제 급증을 했고요. IM 사업부가 한 3조 2천억 정도,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0.67조, 그리고 이제 가전 사업부가 소폭 줄어서 한 1조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몰렸습니다. 하반기 영업이 한 29조 5천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죠. 전년 하반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하다는 보고서가 되겠는데,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의한 가격 상승 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가격 상승폭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널리스트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에 대한 매수 추천. 메모리 주가는 실적, 전년 대비 변화에 민감하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실적은 기저 효과가 2분기에 시장 대비 약한 반면에 3분기하고 4분기에 대폭 확대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고, 제가 보고서들을 다 읽어보니까 다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분기, 4분기에 가파른 상승, 주가 역시도 가파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과연 역사적 고점을 이번 상승 파동에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가장 커다란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부분 보시면은 상당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영업이익 보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35조 9,900억, 거의 한 36조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50조 한 2천억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최소한 뭐 9만 원대, 역사의 고점 부근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이제 67조를 제시하는데 사상 최대죠.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57조 8천억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조를 이제 내년이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이 뭐 계속해서 당분간은 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대, 변화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지금 유진투자증권 주 내용은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주력 사업, 그러니까 D램 정도 수준이 되겠죠. 기존 주력 사업 성과보다는 파운드리라든가 특히 이제 결정적인 M&A 같은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것도 상당 부분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옥중에 있다 보니까 사실 결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은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나온다면은 주가에도 주가가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 주가가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실적과 수급이에요. 실적은 우리가 확인했어요. 올해 뭐 이것튼 간에 올해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50조 정도 전후, 작년 이제 36조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년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올해 실적까지는 주가에는 당연히 순기능적으로 이제 작용하는데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보면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정확한 개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7년도 영업이 54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58조로 사상 최대인데 증가했는데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자료는 4월 24일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수급 흐름인데요. 먼저 외국인 수급만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매도를 해왔죠. 계속해서 매도에 일관하다가 지난 5월 3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순매수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육안으로 보더라도 완연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수급도 사실 4월 달에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쌍끌이 순매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월 11일 이제 장중 최고점 기준이 이제 96,800원인데 96,800원서부터 지난 5월 13일 날이 78,400원을 제기하거든요. 최저점이. 그때까지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이제 쌍끌이 순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은 먼저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5월 18일 이후서부터 이제 기조적으로 지금 순매수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순매수,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동시 쌍끌이 순매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개인들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우리 동학 개미운동 통해서 개인들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이 털려나가야 돼요. 개인들 물량이 같은 얘기였지만 개인 물량이 털리기 위해서 또 많이 털리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많이 사줘야 된다. 이왕이면은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좋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지분이 좀 많이 외국인 지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실적과 우리가 수급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작년 11월 달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62,800원을 기억하는데 62,800원을 돌파하면서 96,800원까지 올랐었죠. 막판에는 대단했습니다. 장중에 거의 8%까지도 상승한 그런 적도 있었죠. 작년에 또 동학 개미 운동이 대단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자, 하여튼 주가가 역사 고점 돌파하고 96,800원까지 올라가고 거래 상투가 터졌죠. 거래 상투가 이제 터지면서 주가 상투하고 함께 이후서도 조정받았는데 1월 11일이니까 2월 11일, 3월, 4월, 5월, 6월 거의 5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은 장중 저가가 78,300원인가 400원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5월 13일입니다. 지금 이제 화살표 우하향 화살표 이제 꼭지점이죠.
그때 진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지금 약 한 1개월 동안 횡보 조정 과정에서 상승세로 전환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차트 보시는 분들, 제가 뭐 차트에 100% 의존하는 거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시대적 흐름 혹은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실적 추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복합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 강세는 굉장히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월 13일 저점 이후에 한 달 동안의 균형점이죠. 매도 매수 균형점을 완연하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아주 환상적인 눌림을 보이는데,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또 삼성전 같은 경우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보다는 뭐 오늘 사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전혀. 근데 이제 그 조정 보통 이틀째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부 좀 사고, 뭐 월요일 사고 화요일 정도 산다, 뭐 그런 관점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피드백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월 11일 전까지죠. 작년 뭐 하반기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1월 11일 고점 이후에 지금 5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다 있는 거죠. 설마 이 무거운 게 올라갈까? 이 5개월 동안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화가 된 거다. 안 좋은 쪽으로 학습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 주가가 크게 오르냐면, 대중들의 기여로부터 잊어야 돼요. 대중들이 그 1월 11일 전까지는 된다. 거기에 확신을 갖고 나중에 고도의 흥분까지 했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조정받는 가운데서 이제 안 된다는 논리가 이제 팽배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 물량, 개인들 물량이 상당 부분이 털려 있거나 털리는 과정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를 사라 마라가 아니라 삼성전자 효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죠. 뭐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 전기 같은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뭐 장비, 재료, 이런 소재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희 그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좀 회의하고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더라도 일단은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작죠.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수익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800원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증권사들 목표치는 이제 10만원을 보고 있는데, 뭐 10만원이나 96,800원이 의미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어떤 뭐 ML이라든가, 의미 있는 ML이라든가, 혹은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분야에서 어떤 이슈거리, 이런 것들 없이는 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만 강하게 돌파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미 예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15만원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라고 제가 여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그 1월 11일 5개월간의 어떤 1월 11일 이후부터 5개월간의 와신 상당 끝에 드디어 6월서부터는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다면 삼성전자 효과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죠. 관련주들이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못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더 좋은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뭐 가입 금액,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 형태로 문자만 보고도 뭐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저희가 문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1일 3회, 최소 3회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뭐 돌발적인 상황 때는 또 수시로 또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우하단에 보시면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고, 입금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인사 말씀과 함께 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또 삼성전자 말고 더 크게 멀리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상승 논리라든가 뭐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